이베이 싱글셀러 교육 3회차 2교시 판매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기용 강사입니다. 설명 순서는 판매 관리, 바이어 CS 관리, 판매 대금 인출과 퍼포먼스 관리 및 주문 취소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6개 단계로 이루어질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상품을 등록 후에는 판매가 발생되게 되고요. 2단계에서 경매로 낙찰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발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결제 및 재고를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는 재고 수량을 조정하거나 경매로 낙찰된 건에 대해서는 재등록하는 리스팅 관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 포장 후 발송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송 후에는 트래킹 넘버를 입력하는 요 제품 발송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에게 피드백을 남기거나 수수료를 확인, 그리고 판매 대금을 인출하기도 하고요. 바이어의 메시지나 분쟁에 대응하는 CS 관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판매 프로세스는 대개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로 낙찰된 건, 고정가 방식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경매로 낙찰된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보이스를 발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인보이스를 발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인보이스를 발송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수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경매로 낙찰된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바이어들은 자신이 낙찰받았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보이스를 발송하는 게 결제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인보이스를 발송하는 절차는 먼저 올더스에서 여러분들이 awaiting payment를 클릭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판매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제 대기인 이 awaiting payment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waiting payment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아직 미결제 상태인 경매 낙찰건이 보이실 겁니다. 경매 낙찰건이 보입니다. 그러면 액션 메뉴에 요 탑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샌드 인보이스를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샌드 인보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Prepare Your Invoice라고 하는 메뉴가 뜨면서 바이어의 아이디, 바이어의 주소, 그리고 판매된 상품, 배송비 이런 것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샌드 인보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인보이스가 바이어에게 발송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어는 이 인보이스를 수령하게 되면, 인보이스를 확인하게 되면 이 확인되는 이 인보이스 메일에 체크아웃 메뉴가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기까지 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높게 바이어로 하여금 결제를, 낙찰받은 건에 대해서 결제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보이스 발송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권장사항입니다. 특히 경매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보이스를 발송하면 실제 결제 대금이 우리에게, 셀러에게 지불되는 그 빈도수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보이스 발송을 통해서 판매 대금을 빠르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죠? 배송 세부 절차 중에서 제품 포장 및 배송 라벨 출력 단계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의 첫 단계입니다. 제품 포장 및 배송 라벨 출력 단계인데요. 포장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이 박스인 포장 박스 또는 안에 에어캡이 내장되어 있는 안전봉투 또는 에어캡과 택배 봉투를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테이프와 커터기, 테이프 커터기, 그리고 전자저울을 꼭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 테이프 커터기와 이 전자저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특히 전자저울은 여러분들이 필히 구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배송 최종 패키지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꼭 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g이라도 오버가 되면 그 윗단계의 배송비 그 밴드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배송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1g, 2g만 줄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저울을 꼭 구비하시고 최종 패키지에 전자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꼭 측정하시고 발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최종 포장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소형 포장물의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보내는 사람 주소, 당연히 영문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받는 바이어의 주소는 우측 하단에, 그리고 세관 신고서는 좌측 하단에, 그리고 우편요금 라벨은 우체국에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요 세관 신고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세관 신고서는 우체국 기준으로 소형 포장물로 보낼 때, 소형 포장물이나 소형 등기 포장물을 보낼 때 요 세관 신고서 CN22라고 하는 세관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송 라벨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의 주소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셀러 허브의 orders 메뉴에 awaiting shipment는 배송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우리가 수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송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awaiting shipment에서 여러분이 배송하셔야 되는, 셀러분이 배송하셔야 되는 판매건을 확인을 하시고 요 오더 넘버, 해당 건의 오더 넘버를 클릭하시게 됩니다. 오더 넘버를 클릭하게 되면 바이어의 주소 정보와 전화번호 정보와 우편번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copy full address to 클립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이름부터 주소까지 전체 복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 소형 포장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이어의 주소를 별도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데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체국 계약 시스템을 쓰실 때는 요 한 항목, 뭐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시리 이런 것들은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붙여넣기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V만 누르셔서 해당 주소 항목들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된 각 우체국에 또는 EGS나 아니면 FedEx나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한 배송 라벨을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운송장 라벨은 K패킷이고요. K패킷에 우체국 라벨지를 활용해서 출력을 하면 이런 형태의 운송장 라벨, 배송 라벨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라벨 프린터와 우체국 라벨지가 없을 때는 A4 용지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 A4 용지를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셔서 테이핑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배송 라벨은 국제 소포입니다. 국제 소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이 수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바이어 주소, 아이템 정보를 기입하시고 그리고 얼마에 팔렸는지 작성을 하시고 밑에 세관신고서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포에는 당연히 세관신고서, EMS에는 세관신고서가 자동으로 이 운송장 라벨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N22를 별도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EM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측에 보내는 사람, 우측에 받는 사람, 그리고 아래에 세관신고사항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운송장 라벨은 EGS의 운송장 라벨이 됩니다. 이렇게 셀러가 보낸 이 운송장 라벨을 갖고 EGS 운송 창고에서 배송 창고에서 바코드를 스캔한 다음에 최종 배송 라벨을 출력해서 부착을 하고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EGS 라벨은. 다음 이제 배송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히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트래킹 넘버를 입력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orders 메뉴에서 주문관리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액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됩니다. 액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마크 에듀 시프트가 있기도 하고요. 애드 트래킹 넘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래킹 넘버가 없는 소형 포장물로 보냈어요. 소형 포장물로 보내게 되면 국제 등기 없이, 등기번호 없이, 즉 트래킹 번호 없이 소형 포장물로 보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여드리는 요 마크 에듀 시프트 단계를 통해서 꼭 발송을 했다고 상태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는 셀러분들 있으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형 포장물로 보내면서 트래킹 넘버가 없을 때에는, 즉 무등기로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마크 에듀 시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송을 했다고 상태 변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K패킷이나 등기 소형 포장물, 그리고 소포, EMS 또는 특송사를 보내게 되면 트래킹 넘버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 트래킹 넘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메뉴에 요 add tracking number, 요 add tracking number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add or add tracking number라고 하는 요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의 이름 정보를 여러분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트래킹 넘버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트래킹 넘버를 입력을 하시고요. 캐리어는 배송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국 우체국이면 코리아 포스트, 링코스면 링코스, 페덱스, DHL, UPS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래킹 넘버가 있는 배송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배송을 하셨다고 하면 그 트래킹 넘버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서 트래킹 넘버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다음에는 세이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바이어에게 피드백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메뉴에 탑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상단에 이렇게 리뷰 피드백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리뷰 피드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피드백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스텀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피드백을 남길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요 use stored 피드백, 즉 이베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요 5개의 문구를 활용해서 바이어에게 피드백을 남기는 겁니다. 주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거나 선택을 하셔서 하단에 리뷰 피드백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바이어에게 파저티브 피드백이 전달되게 됩니다. 바이어에게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나 뉴트럴 피드백을 줄 수는 없어요. 다음 이어서 바이어 CS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나 분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객 관리를 할 때 먼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가 이베이를 통해서 문의할 때는 자국의 언어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영어를 쓰는 그 국가들은 영어로 물어보겠고,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어를 쓰잖아요.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쓸 거고. 그래서 가끔씩은 자국의 언어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2 외국어로 질문을 받게 되면, 메시지를 받게 되면 구글 번역기를 통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구글 번역기 예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좋게 지금은 완성도가 꽤 높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은 이베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문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 문의를 하는 실시간 소통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비실시간으로 바이어와 셀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베이 고객들, 이베이 바이어들의 문의사항은 주로 구매 전에는 상품 정보에 대한 문의,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배송이나 할인을 해줄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바이어들이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매를 한 후에는 배송을 했는지, 트래킹 넘버가 뭐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나 아직 못 받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가끔씩 주소를 변경을 하는, 주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아직 상품 못 받았어요. 상품 다른 거 받았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문의를 하게 됩니다.
대신 이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점은 고객이 주문한 이후 주문하고 페이먼트 즉 판매 대금까지 결제 대금까지 다 결제를 한 이후에 메시지로 주소 변경을 요청한다. 이 뜻은 뭐냐면 결제 단계에서는 이미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결제까지 끝난 다음에 바이어가 메시지를 통해서 주소를 변경을 요청을 해오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바이어에게 이베이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정해진 그 바이어가 결제 단계에서 입력한 주소지로 우리가 배송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문 취소 후에 재주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이어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소로 입력이 된 상태에서 또는 입력을 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의 주소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주소 변경을 악용하는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고가 상품일수록 바이어가 결제한 후에 메시지로 주소 변경을 요청해왔다고 하면 혹시 악용하는 바이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문 취소 후에 다시 재주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이어와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CS 관리를 할 때 필수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바이어에게 답변 속도는 빠른 게 좋죠. 왜냐하면 바이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10분 만에 1시간 만에 답변을 받게 되면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히 바이어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뭔가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대응할 때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런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S 관리는 꼭 바이어의 만족도하고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CS 관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바이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이어의 메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셀러허브에 로그인을 하실 거잖아요. 셀러허브에 들어오시게 되면 맨 앞에 unread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unread 메시지는 아직 읽지 않은 신규 메시지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클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마이 이베이의 가장 하단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시지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시지함으로 넘어가면 일단 인박스는 받은 편지함이고요. 올 메시지는 그 중에서도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때 from members는 바이어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할 때 그리고 from ebay는 ebay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할 때 high priority는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sent는 보낸 편지함을 확인할 때 이 sent 편지함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 건들이 많고 메시지 건들이 많을 때는 내가 이 바이어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낸 편지함인 sent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바이어를 찾으시고 그 바이어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트래시는 이제 휴지통이고요. 아카이브는 내가 메시지를 보관해 놓은 보관함입니다. 폴더는 내 폴더함, 즉 내가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성격에 맞게 이 메시지를 분류를 했을 때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ave Your Message는 메시지 저장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See All eBay Announcement는 eBay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로부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 All Message 또는 From Members 인박스 중에 그 메뉴에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이제 메시지 함에서 여러분들이 요 딜리트는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는 거고요. 아카이브는 해당 메시지를 보관하는 거. 마크 에즈는 내가 읽은 거 읽음으로 표시 또는 안 읽음으로 표시
그리고 빨간색 플래그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깃발 세운 거를 해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시는 메뉴가 이 마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ve to는 눌러서 어디로 이동시킬 때, 뭐 휴지통이나 아카이브나 폴더별로 이동시킬 때 Move to를 통해서 메시지를 분류할 때는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바이어에게 온 메시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 메시지에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 Could you please advise the expiry date of this item? 즉, 이 아이템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바이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리플라이를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라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런 블랭크가 뜹니다. 요런 블랭크가 뜹니다. 그러면 요 블랭크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유통기한이 몇 월 며칠이고 뭐 이 제품은 새 제품이고 뭐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고 뭐 Thank you for your purchase. 구매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영문 이름 한번 써주시고요. 이렇게 써서 메시지를 이제 바이어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답변을 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첨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이어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제품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뒷면을 좀 찍어줄래? 아니면 사진을 여러 장 더 보내줄래?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에서 이 포토, 어태치 포토 메뉴를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이어에게 메시지를, 사진, 이미지를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 어태치 포토 기능을 통해서 바이어에게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 이미지를 첨부해서 메시지에 답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샌드 메시지를 통하면 바이어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한테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바이어의 입장에서 셀러에게 남기는 피드백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브 피드백이라고 해놓고 how did 있고 파저티브한지 구매 경험이 긍정적인 파저티브인지 뭐 그저 그랬다라고 하는 뉴트럴인지 아니면 안 좋았다고 하는 네거티브인지 바이어가 이렇게 파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를 선택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뭐라고 쓰기도 하고요. 뭐 좋았다 아니면 뭐 그저 그랬다 뭐라고 바이어가 코멘트를 남기는 블랭크가 있고요. 밑에 이제 Did this item arrive on time? 즉, 제 시간에 도착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yes, no를 바이어가 선택하고요. 아래 description, shipping time별로 별 5개 만점 기준으로 레이팅 점수를 별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어들이 선택을 하고 또는 기입을 하고 하단의 리뷰 피드백을 통해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 사이드에서 실제로 셀러에게 남기는 피드백 화면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셀러가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바이어들이 좀 불합리한 내용으로 좀 네거티브 피드백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거티브 피드백 받았네 라고 그냥 기분만 상해하지 마시고 바이어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정정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바이어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피드백 점수가 낮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 허브에 있는 이 피드백 메뉴에서 피드백 메뉴에 요 점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피드백 메뉴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특정 바이어가 이렇게 배드셀러라고 하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남겼어요. 그러면 해당된 피드백 맨 우측에 보시게 되면 리퀘스트 리비전이라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리비전. 말 그대로 리퀘스트가 요구하다, 리비전은 정정. 그래서 피드백 정정을 요청하는 게 이 리퀘스트 리비전입니다. 리퀘스트 리비전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고요. Select why you are making this request. 그래서 나는 바이어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다, 해결을 했다. 그리고 바이어가 실수로 남겼다고 컨펌했다.
그리고 뭐 다른 리즌 이렇게 해서 요 적절한 여러분들이 메뉴를 선택하시고 샌드 리퀘스트를 누르면 바이어는 물론 협의하에 요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바이어와 메시지를 통해서 피드백 정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피드백 리비전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어로부터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 판매 내역에서 그 해당된 판매건에서 바이어에게 바이어를 통해서 뭐 피드백을 남긴 걸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셀러가 잘못했다고 하면 뭐 부분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배송을 해주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바이어와 잘 협의가 될 수 있어요. 뭐 협의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미안한데 지금 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파저티브 피드백으로 좀 정정해 줄래라고 반드시 메시지로 바이어에게 먼저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이어가 오케이. 그럼 네거티브 피드백 내가 수정해 줄게. 그렇게 바이어가 최종 합의가 되면 그때 이 리퀘스트 리비전을 통해서 피드백 리비전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 피드백 리비전 리퀘스트는 피드백 1000개당 5개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바이어와 사전에 합의를 하신 다음에 피드백 리비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판매 대금 인출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판매 대금은 여러분의 페이오니아로 입금이 되어 있을 거고요. 현재 이 페이오니아 잔액을 보면 US 달러 기준으로 5,887달러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5,800달러를 한번 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할 때는 이 잔액 하단에 있는 인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출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인출할 잔액, 이거는 통화입니다. 통화. US 달러인지 유로인지 이엔인지 이런 것들. 우리는 다 US 달러로 받으니까요. US 달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내가 입금받을 계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원화 계좌로도 직접 받을 수가 있고요. 외화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은행 계좌가 페이오니아에 추가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받을 계좌를 선택을 하시고요. 5,800달러 중에서 내가 얼마의 금액을 인출할지 그 인출 금액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요 원화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검토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인출하려고 하는 1000불, 지금은 1000불만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적용되는 환율이 얼마고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 얼마가 입금되는지 이렇게 상세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출하실 때는 원달러 환율이 좋을 때,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충분히 좋은 환율일 때 인출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우리는 원화로 인출을 해서 활용을 하겠죠. 물론 외화 계좌로 받게 되면 그 외화 계좌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때도 우호적인 환율 상황에서 인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단에 인출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통 인출하시게 되면 하루나 이틀, 페이오니아에서 인출하시게 되면 하루 이틀이면 여러분의 계좌로 해당된 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퍼포먼스 관리입니다. 이 퍼포먼스 관리는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퍼포먼스 관리는 먼저 셀러 레벨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셀러 레벨 평가는 베이스 매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베이스 매치를 결정할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 그 셀러의 셀러 레벨이에요. 셀러 레벨은 베이스 매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셀러 레벨을 평가할 때는 평가 항목이 이렇게 크게 분류했을 때는 퍼포먼스 항목, 즉 디펙트나 분쟁인 케이스, 배송에 대한 항목들, 퍼포먼스에 대한 건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판매 건수, 그리고 세일즈라고 하는 판매 금액, 이렇게 크게 분류했을 때 세 그룹의 이런 평가 지표를 평가를 해서 셀러 레벨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셀러 레벨은
가장 낮은 단계의 빌로우 스탠다드, 그리고 가장 많은 셀러가 위치하고 있는 어버브 스탠다드,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탑 레이티드 셀러,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구분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리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 모든 셀러 레벨은 각 리전별로 4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4개의 리전. 그래서 각 4개의 리전별로 여러분들이 셀러 레벨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요 평가를 할 때, 셀러 레벨을 평가를 할 때 분류가 되는 이 리전은 바이어의 레지스트레이션 컨트리 기준입니다. 즉 계정을 생성할 때 입력했던 그 국가의 기준이고요. 평가가 적용되는 기준은 이베이 시간으로 매월 20일에 평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평가를 반영하는 기간, 평가를 할 때 각 항목별로 그 항목의 점수를 평가를 할 때 그 반영하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직전 3개월간 거래 건수가 400건 이상일 때와 400건 미만일 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직전 3개월에 거래 건수가 400건 이상이 될 때에는 모든 평가 지표를 직전 3개월만 가져와서 평가를 하고요. 총 거래 건수가 400건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모든 평가 항목의 지표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 레벨은 미국, 그리고 UK 아일랜드, UK는 영국이죠. 영국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네 곳의 리전으로 구분해서 각각 평가하고 각 리전별로 각 셀러 레벨을 평가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셀러 레벨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아래 5가지, 나머지 리전에 대해서는 트래킹 업로드 비율만 빼고 4가지 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면 맨 위에 트랜잭션 디펙트 레이트는 평가 기간 동안의 결함, 즉 디펙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결함이 있는 비율을 요 트랜잭션 디펙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요 트랜잭션 디펙트 레이트는 구체적으로는 2가지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트랜잭션, you canceled for being out of stock, 즉 재고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문을 취소한 건수, 그리고 비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ase closed without seller resolution, 즉 셀러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이베이가 중재를 해서 셀러 귀책 사유, 셀러가 잘못한 분쟁건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이 case closed without seller resolution에 카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유가 카운트 된 게 트랜잭션 디펙트 레이트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트 쉬먼트 레이트는 핸들링 타임 내에 배송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EDD, 예상 도착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도착한 비율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case closed without seller resolution,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셀러의 귀책 사유로 종료된 분쟁건, 그리고 비율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트래킹 업로드드 on time and validated, 이 항목은 미국에서만 해당이 되는 항목이고요. 핸들링 타임 내에 유효한 트래킹 넘버를 업로드를 하고 첫 레이저 스캔, 첫 바코드 스캔이 이루어진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업로드드 on time and validated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의 리전에서는 탑 레이트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에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은 미국에서 탑 레이티드 셀러 레벨을 내가 획득할 때만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째, 가장 마지막인 항목은 트랜잭션 앤 세일즈 항목이에요. 이 항목은 평가 기간 동안의 총 판매 건수, 거래 건수와 거래된 금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각 리전별로 셀러 레벨을 평가할 때 평가 항목은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 항목별로 탑 레이티드 기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러 레벨 중에서 가장 높은 탑 레이티드 셀러 레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각 평가 요소별로 저 첫 최저 기준을
최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디펙트 레이트는 0.5% 이하, 판매 건수로는 3건 이하고요. 레이트 쉬먼트 레이트는 5% 이하, 판매 건수로는 6건 이하. 그리고 케이스 클로즈드 위다웃 셀러 레졸루션은 평가 기간 중에 0.3%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클로즈 위다웃 셀러 레졸루션은 0.3% 이하 또는 2건 이하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셀러가, 즉 빌로우 스탠다드로 떨어진 대부분의 셀러는 이 케이스 클로즈 위다웃 셀러 레졸루션 카운트 때문에 빌로우 스탠다드로 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트래킹 업로디드 온 타임 앤 밸리데이티드 비율은 3개월 기준으로 95%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하단에 있는 트랜잭션 앤 세일즈 항목에서는 미국하고 글로벌은 12개월 기준으로 100건 그리고 $1,000 이상을 판매되면 이 트랜잭션 앤 세일즈 항목을 충족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1,000파운드, 그리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1,000유로 이상이면 1,000유로, 그리고 100건은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각 리전에서 각 리전별로 여러분들이 탑 레이트 셀러 레벨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탑 레이티드 셀러와 탑 레이티드 플러스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탑 레이티드와 탑 레이티드 플러스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탑 레이티드는 셀러 레벨을 뜻합니다. 그래서 탑 레이티드 셀러 레벨을 획득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정가 리스팅에 대한 베스트 매치 검색 결과에서 상품 노출 순위가 높아집니다. 즉 검색 순위에서 상품 노출 순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고정가 리스팅에 대해서. 다음은 피드백 프로파일에 여러분들이 탑 레이트 셀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탑 레이티드 플러스 리스팅을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탑 레이티드는. 그래서 탑 레이티드는 셀러 레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피드백 프로파일에 보면 탑 레이티드 셀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에 비해서 탑 레이티드 플러스는 절대 셀러 레벨이 아니고요. 이 탑 레이티드 플러스라는 건 탑 레이티드 셀러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킨 리스팅을 뜻하고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탑 레이티드 셀러가 핸들링 타임을 0데이, 즉 당일 배송이나 원데이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30일 또는 60일 무료 반품 옵션을 설정한 리스팅만 탑 레이티드 플러스 리스팅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무료 반품이라는 건 반품비를 셀러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탑 레이티드 플러스 리스팅의 경우에는 고정가 리스팅에 대해서 베스트 매치 검색 결과에서 최상위 노출도를 부여를 하고요. 판매 수수료 10%를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탑 레이티드 플러스 C를 부여를 해서 이런 C를 해당 리스팅 우측에 보여주게 됩니다. 탑 레이티드 플러스라고 하는 요 C를 해당 리스팅에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탑 레이티드 셀러 레벨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셔야 되고요. 탑 레이티드 셀러 레벨을 획득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 리스팅만 이 조건을 충족해서 탑 레이티드 플러스 리스팅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차는 이제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 주문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취소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취소 절차는 여러분들이 올더스 메뉴에서 아직 배송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문 취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요. 배송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문 취소할 수가 있겠죠. 환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더스 메뉴에 해당 건의 액션 메뉴의 탑다운 메뉴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하단에 캔슬 오더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캔슬 오더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cancellation이라고 보여지면서 What's your reason for canceling이라고 주문 취소 사유를 선택하라고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요 셀렉트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Out of stock or damaged, 그 다음에 buyer asked to cancel, 그 다음에 issue with buyer shipping address,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은 out of stock or damaged, 즉 재고 없음으로 인한 주문 취소는 바로 디펙트를 받는 사유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 없음으로 인해서 주문 취소할 때는 정말로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주문 취소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적어도 주문 취소를 하실 때 재고가 없어서 주문 취소할 때는 바이어하고 적어도 취소한다는 이런 그 바이어의 동의 절차는 거치셔야 돼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문 취소로 재고 없음, 아웃 오브 스탁 이슈로 인해서 주문을 취소할 때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받아서 디펙트를 하나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은 판매할 때 재고를 확보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사유 선택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유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유를 선택하신 후에 아래에 서브밋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주문 취소로 갈 텐데요. 두 번째 바이어 ask to cancel는 바이어가 주문 취소를 요청했을 때 선택하는 사유가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issue with buyer's shipping address는 바이어의 주소가 너무 불명확한 거예요. 이럴 때. 그렇다고 바이어가 메시지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줄 때, 너 바이어 주소가 너무 불명확하고 구글 맵에서 찍히지도 않는데 바이어 주소 다시 한번 알려줄래라고 바이어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일 때, 그러면 주문 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선택하는 사유가 세 번째 issue with buyer's shipping address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소 사유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서브밋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 취소가 완료가 되는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 취소할 때는 반드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참고를 하시고 주문 취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